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은 내려졌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오늘인 19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되면 접종이 시작됩니다. 로셸 워렌스키 CDC 국장은 이번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스터샷의 안정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검토한 뒤 접종 용량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8세 이상 중증 환자와 고위험군 종사자입니다. CDC의 승인이 내려진다면 접종 대상 연령은 확대되지만 여전히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차를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접종자는 백신 접종 1회를 마친 지 최소 2개월이 지나야 하며 누구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대는 백신 접종 자격을 간소화하고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기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또 한 번의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이 위임됩니다. 한편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 받는 건강검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해야 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잠시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은 잠깐에 불과하지만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을 맡은 겁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02년과 2007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다며 헌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마취 중 짧은 기간에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이 백악관 웨이스팅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제기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유권자 1,9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우려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중 50%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지 않다고 했고 40%가 건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것이 가능하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애틀랜타로 가기 위해 전용기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돌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마리에타 칸 미술관에서 조지아 클레이 협회 심사전과 랜디 베이컨 사진전이 열립니다. 현장을 배준견 PD가 다녀왔습니다. 캅카운티에 위치한 마리에타 칸 미술관에서 조지아 클레이 협회 심사전과 랜디 베이컨의 사진전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랜디 베이컨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로 인물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컨의 이번 사진전은 더 로드 아이 콜 홈, 즉 내가 집이라 부르는 도로라는 주제이며 노숙자들의 초상화와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미술관 2층에는 조지아 클레이 협회의 연례 심사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례 심사전에서는 2차원과 3차원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타일의 클레이 작품들을 전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Hi, I'm Madeline Beck. I'm the curator here at the Marietta Cobb Museum of Art. I'd like to welcome you to Randy Bacon's photography exhibition entitled The Road I Call Home. This exhibition features 32 photographs of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I really think it will impact you, and I hope you can stop by before December 19th. And now I'd like to show you an exhibition by the Georgia Clay Council that we currently have on exhibit in our mezzanine galleries.
This is an exhibition that was juried by us of artists in the Georgia Clay Council, and this exhibition will be up until December 19th. 조지아 클레이 협회 심사전과 랜디 베이컨 사진전은 12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1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848만 703명, 누적 사망자는 79만 4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1,8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7,939명, 누적 사망자는 25,5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2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540명, 누적 사망자는 1,414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810명, 누적 사망자는 1,67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022년 시즌 싱글 게임 티켓을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지 3주가량 지났지만 팬들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싱글 티켓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터카드 소지자에 한해 우선 판매됐으며 오후 12시 이후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내년 4월 7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일반적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 첫 홈경기에서 링 세레머니를 갖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큰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19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번 인프라 투자 예산안은 무상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복지성 예산안입니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치솟는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일부 상원들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지라도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3조 5천억 원 달러로 지난 3월 발의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의견 대립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유엔이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60억 달러를 어떻게 쓸지 밝히면 주식을 팔아 기부하겠다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43개국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4천만 명을 도울 66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계획에는 35억 달러는 직접 식량으로, 20억 달러는 현금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나누어주고 7억 달러를 들여 국가별로 가능한 식량 조달 계획을 마련해 시급한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의 이번 글에 머스크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